안녕하세요. 자, 국립자연휴양림 유튜브 채널 집콕 라이브 스페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국립중미산 자연휴양림의 솔솔 솔바람 스페셜가 이남섭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라이브 스페셜은 먼저 중미산에 대해서 가볍게 소개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숲이 전부 이제 겨울잠을 자기 시작했습니다. 이 조용한 겨울숲에는 어떤 것들이 겨울숲에서 잠을 자고 있는지, 나무들은 겨울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또 풀들은 어떻게 겨울을 보내고 있는지, 그리고 지난 여름에 그 많던 이 곤충들은 어떤 모습으로 지금 있는지, 그 곤충들의 발자취를 찾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중미산에 어디쯤 있는지 가볍게 설명을 드리면, 자, 저쪽을 한번 보시면 여기 지금 고갯마루에 차들이 지나가는 게 어렴풋이 보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해발 400m 정도 되는데, 저 고개 오른쪽은 바로 양평군 옥천면입니다. 양평군 옥천면에서 이 굽이굽이 고개를 지나서 쭉 가면 바로 저기 정면에 보이는 곳, 약간 숲 사이로 어렴풋이 보이죠. 여기 우뚝 솟은 저곳이 바로 중미산 정상 해발 834m입니다. 금강산에 버금갈 정도로 아름답다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움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우리 선생님들 직접 한번 오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고개를 넘어가면 바로 가평군 설악면, 바로 유명산 자연휴양림을 지나가는 가평군 설악면으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 바로 옆에가 우리 농다치 고개라고 이름이 붙여졌는데, 이 이름에 관련된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서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옛날 조선시대 중엽에 향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옥천고을에, 양평군 옥천고을에 향리가 살고 있었는데, 그 집에 마음씨 착하고 아주 예쁜 따님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집에 머슴이 짝사랑을 했습니다. 이 따님을. 평소에 그냥 흠모하고 짝사랑하고 그냥 모습만 봐도 굉장히 두근두근 했었겠죠. 그런데 혼기가 찬 이 따님이 바로 이 험준한 고개를 넘어서 가평군 설악면으로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 당일날 신랑은 조랑말 타고 신부는 가마를 타고, 그 뒤에 머슴은 무엇을 지고 갔을까요? 바로 장농, 살림살이 중에 하나인 장농을 지고 결혼식 행렬 맨 뒤에서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평소에 그렇게 좋아하던 따님이 시집을 간다고 하니까 얼마나 속이 상하고 안타까울까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속에서 화가 나가지고 이 장농을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하면서 걸어갔다고 합니다. 그 뒤를 따라가던 이 머슴의 아버지가 걱정이 너무 돼가지고, 얘야 농다칠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지금까지 농다치 고개라고 불리어졌다고 합니다. 우리 중미산 자연휴양림은 바로 이 농다치 고개 아래쪽 북서쪽 사면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이 중미산 자연여행 한번 놀러 오시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숲속 여행을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지금 숲속에는 모두 조용히 겨울잠에 빠졌는데, 우선 저기 보이시는 이 나무들은 어떤 모습으로 있을까요? 자, 나무 여기 카메라가 잘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나무가지 하나를 잘라 왔습니다. 잠깐만요. 자, 자세히 보이시나요? 네, 우리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우리 산림교육 전문가 선생님들이 많이 계셔서 그분들이야 뭐 바로 아시겠지만, 우리 일반 시청자들은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바로 나무에 달려있는 겨울눈입니다. 이 나무들은 이 겨울눈을 이미 지난 여름에 그 무더울 때, 그때부터 겨울을 위하고 내년을 위해서 미리 차근차근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렇게 눈 형태로, 자세히 보시면 여기 껍질이 한 겹, 두 겹, 여러 겹으로 쌓여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도 겨울이 오기 전에 겨울 준비를 하죠. 여러분들, 우리 사람들은 겨울 준비를 제일 먼저 뭘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네, 우리 보통 김장을 많이 합니다. 근데 지금 김장을 안 하는 가정도 많이 있다고는 합니다만, 자, 이 나무들은 여름부터 이미 이 겨울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봄이 되면 이 눈에서 파란 잎이 피어나고, 그 다음에 꽃눈에서는 예쁜 꽃들이 피어납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봄에 변하는지 사진으로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사진으로 보니까 더 잘 보이시죠? 요거 동글동글한 요 통통한 것은 꽃눈, 뾰족한 것은 잎눈. 자, 여름부터 작업한 이 꽃눈과 잎눈이 추운 겨울을 잘 보내야만 우리 내년에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겨울눈은 나무들에게 꿈과 희망입니다. 미리 준비를 안 했으면 꿈과 희망이 없겠죠. 네, 이 꽃눈이 내년 3월 말 이렇게 노랗게 꽃을 피웁니다. 자, 이것은 생강나무라고 하는 꽃입니다. 이 나무 줄기에서 껍질을 벗기면 알싸한 생강향이 나서 생강나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 한번 땅 위를 보실까요? 자, 땅 위에 지금 보면 내일 모레가 겨울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파란 풀들이 아직도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 풀들은 지난 여름에 싹이 텄습니다. 여름에 싹이 트고 이 상태로 겨울을 보냅니다. 풀이 다 얼어 죽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자, 풀들은 1년생이 있고요. 그러니까 한 해살이, 두 해살이, 여러 해살이가 있죠. 자, 이렇게 지금 파란 잎을 보이는 풀들은 두 해살이 풀입니다. 두 해살이. 두 해살이 풀들은 굉장히 우리 추운 겨울을 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요. 자, 보시다시피 잎을 서로 햇빛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어긋나게 뺑 돌려가면서 우리 방석 모양으로 이렇게 쫙 퍼져 있습니다. 잎을 최대한 땅에 대고 방석처럼 넓게 펼치고 햇빛을 받아야 되니까 겨울에도 그래서 펼치고 있는데 일명 그래서 방석 식물이라고도 합니다. 또 로제트 식물이라고 하죠. 이 문양이 장미 문양을 닮았다 해서 로제트 식물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런 식물 중에 하나를 제가 아침에 뽑아봤습니다. 자, 뿌리가 얼마나 깊이 박혔는지 끊어졌습니다. 자, 이만큼, 이 정도 되겠죠. 자, 이 식물은 달맞이 꽃인데요. 이 상태로 겨울을 보냅니다. 보면 이파리 색깔이, 잎 색깔이 이렇게 브론즈화 현상이라 해서 이렇게 젓갈색으로 바뀝니다. 아직은 좀 덜 바뀌었는데 한겨울 되면은 거의 다 이런 색으로 젓갈색으로 바뀝니다. 이것은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 자외선을 차단하는 그 선글라스 효과, 그러니까 광합성을 더욱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브론즈화 현상이 생깁니다. 자, 이렇게 식물들은 이런 상태로 해서 겨울을 납니다. 그래서 이게 두 해살이 식물이고요. 자, 여기 보면 이런 그냥 말라 죽은 것들은 한 해살이 식물, 두 해살이 식물, 그리고 여러 해살이 식물이 있죠. 여러 해살이 식물은 예를 들면 더덕, 인삼, 뭐 이렇게 뿌리로 여러 해살이로 계속 자라는 식물들, 이렇게 여러 해살이 식물도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지난 여름에 그 많던 곤충들의 흔적을 한번 찾아보러 숲속으로 잠깐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겨울숲을 다니면서 겨울에 등산을 하신다든가 트레킹을 하신다든가 다니시면서 그냥 빨리 걷는 것도 물론 운동 좋겠지만, 자, 천천히 숲에 어떤 현상들이 있는가 이렇게 찾아보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실까요? 여기 뭔가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어느 곤충의 번데기 방입니다. 번데기 방을 우리는 고치라고도 하죠. 고치. 자, 자기 몸에서 실크를 뽑아 가지고 고치를 만드는 곤충이 몇 종이 있는데 그 중에 산누에나방이 있습니다. 산누에나방도 여러 종류가 있지만 오늘 그 중에 대표 세 종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주로 밤나무 잎만 먹고 자라는데요. 이 작품을 만든 주인공이 누군지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지금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털이 슝슝슝 난 것이 좀 징그럽게 생겼나요?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곤충 하면 어떤 것부터 생각나시는지가 궁금한데, 자, 곤충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뭐가 생각나실까요? 번데기요. 번데기요? 전문가신데요? 번데기가 생각나면?
자, 곤충하면 보통 벌과 나비가 생각날 것이고, 그 밖에 나뭇잎을 꼬물꼬물꼬물 이렇게 기어다니는 이런 애벌레들은 다 해충, 벌러지 이렇게 생각하죠.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숲속에 내년에 이런 곤충들, 애벌레가 싹 없어졌어요. 어떤 일이 생길까요? 심각한 상태가 됩니다. 전문 학자 가운데 꿀벌이 만약 없어졌다, 꿀벌이 한순간 없어졌다, 그러면 지구의 멸망까지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자, 당장 내년에 봄에 새들이 새끼를 키웁니다. 알을 보통 박새 같은 경우 10개 전후를 낳는데, 그 10마리가 새끼가 태어나면 주로 먹는 먹이가 이런 애벌레들입니다. 근데 내년에 이것이 없어졌다, 그러면 심각한 상태가 되겠죠. 자, 이렇게 애벌레는 징그럽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숲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자, 또 한번 조금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자세히 보시면 조금 다른 형태의 고치가 보입니다. 지금 원래 색깔이 녹색 계통인데 지금 좀 오래돼 가지고 색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시골에서 옛날에 농가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키웠던 누에는 하얀색이죠. 근데 이 산에 있는 산누에나방 종류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주변에 이 고치가 있는 시기가 여름이기 때문에 주로 초록색입니다. 자, 사진으로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자, 이 고치를 만든 주인공은 바로 이 녀석입니다. 조금 귀엽게 생겼나요? 네. 자, 여기 요 부분이 머리고, 자, 이 애벌레도 어느 정도 머리, 가슴, 배 위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동그란 부분, 요 부분이 머리. 그리고 여기 세 쌍이 있는데 이게 가슴다리입니다. 세 쌍. 6개죠. 가슴다리. 가슴다리는 먹이를 먹을 때 사람들이 손을 쓰는 것처럼 먹이를 요걸로 잡고, 잎을 잡고 냠냠냠냠 잎을 갉아 먹습니다. 그리고 이 배다리로는 나무를 잡거나 잎을 자기 몸을 지탱하는 데 사용하는, 이런 애벌레도 머리, 가슴, 배가 있습니다. 자, 이 애벌레가 이 고치를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예쁘게 만들었죠. 지금 이거는 색깔이 좀 변해서 덜 예쁜데 이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여름에 발견된 고치인데, 원래 이 고치를 만드는 목적이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번데기가 보호하기 위해서, 번데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인데, 여기 구멍이 났네요. 자, 이렇게 아무리 잘 만들어도 또 이 뛰는 놈이 아는 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애벌레 시절에 번데기 되기 직전에 그 애벌레 피부에 기생하는 기생벌이 있습니다. 그 기생해서 안에 들어가서 그 기생벌이 번데기를 먹고 자기는 다 자라서 뚫고 나온 것입니다. 자, 정상적으로 나오는 경우는 이렇게 여기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습니다. 근데 이 애벌레가 주변 환경에 얼마나 잘 적응하는지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있었습니다. 뭐냐, 이 애벌레를 저희가 키운 적이 있는데 어느 아침에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갔는가 한참 찾아봤더니, 저희가 몇 년 전에는 이렇게 노란 자켓을 근무복으로 입었는데 이 자켓을 의자에 걸어놨습니다. 그랬더니 이 자켓 안쪽에다가 고치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색깔이 무슨 색이었을까요? 네, 뭐 추측하시는 것처럼 노란색이었습니다. 바로 여기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저 고치에서 나방이 나오면 이런 모습입니다. 그 옆에 고치가 있죠. 그때 찍은 사진인데 색깔이 노란색입니다. 그래서 그 한낱 단순해 보이는 그 애벌레지만 이렇게 주변 환경에 아주 뛰어난 적응력을 보여줍니다. 자, 이것은 참나무 잎만 먹고 자라기 때문에 애벌레가 참나무산 누에나방입니다. 굉장히 편식쟁이죠. 다른 잎은 안 먹고 오로지 참나무. 참나무 잎만 먹고 자라는 참나무산 누에나방. 자, 요런 나방이 또 한 가지 아주 그 예술적인 감각까지 갖추고 있는 그런 또 나방이 있습니다. 조금 이동하면서 그 나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숲길을 겨울에
이게 여름철에는 잘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녹색으로 다 잎이 무성한데 이런 색깔로 해서 고치가 숨어 있기 때문에 여름철엔 잘 안 보이다가 이제 겨울이 오면 이제 잘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숲길을 걸으실 때 저런 게 딱 보이시면은 지난 여름에 열심히 살아온 곤충들의 흔적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고치는 굉장히 재밌는데요. 자, 사진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예쁘게 만든 고치의 주인공은 바로 이 녀석입니다. 자, 이렇게 단순해 보이죠? 단순해 보이는 애벌레인데 고치를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었느냐. 자, 나무 가지입니다. 나무 가지. 최초에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여기에 견고하게 몇 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쭉 와가지고 끝에 한 번 더 이중장치, 이중안전장치입니다. 바람이 불어도 이 고치가 날아가지 않도록 이중안전장치를 해놨죠. 그 다음에 쭉 내려와가지고 고치를 이렇게 주름까지 아주 섬세하게 만들어가면서 예쁜 주변과 보호색, 녹색으로 만들었는데 또 아래쪽에 구멍까지 뚫어놨습니다. 자, 이 고치는 좀 구조가 특이한데요. 이 위에 입구가 바로 이렇게 휴대용 그 선글라스 케이스처럼 이렇게 벌어졌다 오므러졌다 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안에서 밖으로는 나가기 쉽지만 밖에서 안으로는 들어가기가 어려운 구조인데, 자, 이게 완전 방수는 아니죠. 그래서 혹시라도 빗물이나 이런 습기가 들어가면 밑으로 빠질 수 있도록 밑에 배수구 역할을 하는 구멍까지 뚫어놨습니다. 아주 기가 막히게 섬세하게 그리고 견고하게 또 과학적으로 만든 이 바로 고치의 주인공은 아까 보여드린 애벌레인데 유리산 뇌나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치에서 나방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자, 이건 몇 년 전에 저희가 고치를 구해다가 고치를 숲속에서 발견해 가지고 사무실에 걸어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10월 초쯤에 출근해서 보니까 밤 사이에 이렇게 나방이 나와 있습니다. 나방이 나와 있는데 이 나방들은 암컷은 움직임이 둔해서 잘 안 움직입니다. 그래서 밤새 우화를 하고 이 자리에서, 사무실 아닌데 이 자리에서 강력한 페로몬 향을 풍깁니다. 그러면 밑에 지금 수컷이 이미 들어와 있는데 수컷이 밖에 숲속에서 그 향기를 맡고 여러 마리가 막 10마리 이상 펄렁펄렁 하면서 막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그 중에 선착순 한 마리가 선택을 받아서 이렇게 짝짓기에 돌입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출근해서 오전에 발견했는데, 자, 오후에 들어와서 보니까 이렇게 수컷이 들어와 있고 퇴근할 때까지 계속 이 자세로 있다가 그 다음날 사라졌습니다. 자, 이 사라진 수컷은 어떻게 됐을까요? 자, 안타깝게도 이 나방들은 입이 없습니다. 그래서 먹지는 못하고 오로지 이 나방으로 이렇게 우화하는 이유가 짝짓기, 번식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나방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갔나 찾던 중에 이 고치에 보니까, 자, 고치에 또 이렇게 알을 한 개 붙여놨습니다. 여기 화면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자, 고치에 알이 한 개 붙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유리산 뇌나방은 급한 대로 아래도 고치를 놨고 주변에 나무가 있으면 나무 껍질 안쪽이나 껍질 옆이나 이런 데다 알을 놔서 이 알로 겨울을 보냅니다. 자, 이렇게 바쁜, 그러니까 10월 말 9월 말 10월 초 순에 이렇게 나방이 되는데 굉장히 바쁘죠. 왜냐하면 금방 겨울이 오기 때문에 바쁘기 때문에, 자, 여기 고치에서 나오자마자 짝짓기 하고 짝짓기 하자마자 알 낳고 이렇게 바쁩니다. 그래서 그 알이 겨울을 무사히 보내야만 내년에 이 나방은 다시 애벌레가 되고 번데기가 되고 또 나방이 되고 알을 낳고 이런 반복을 하겠죠. 자, 이렇게 우리 산뇌 나방의 삼총사
밤나무산 뇌나방, 참나무산 뇌나방, 유리산 뇌나방. 근데 유리산 뇌나방은 특징이 편식성이 아니에요. 잡식입니다. 어느 나뭇잎이든 다 먹는 것 같아요. 자, 이런 특징이 있는데 우리 이 산뇌나방들 고치를 보시면 지난 여름에 이렇게 곤충들이 열심히 살아왔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서 한번 관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조금 더 이동하겠습니다. 여기 숲속을 보다 보니까 잘 아시는 벌집입니다. 벌집인데 굉장히 저희가 평소 보던 것보다 좀 크기가 크죠. 자, 이것은 벌 중에 쌍살벌류, 그런 벌집 중에 하나인데 보통은 크기가 한 이 반 정도 됩니다. 근데 이 벌집이 이렇게 큰 것은 정말 이 여왕벌이 생산을 열심히 해서 지난 여름에 활발하게 활동을 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럼 여기서 활동하던 그 일벌들 다 어떻게 됐을까요? 할 일을 마치고 이미 생을 마감했는데 단지 그 여왕벌만 남아서 지금 이 숲속 어딘가에서 겨울잠을 조용히 자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 봄이 되면 바로 또 이런 집을 지으면서 알을 낳으면서 계속 새를 확장하겠죠. 자, 조용해 보이는 이 숲속에 이렇게 자세히 보면 지난 여름에 열심히 살아왔던 곤충들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 사람들도 올 1년간 열심히 살아왔죠. 물론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셨을 겁니다. 이 힘든 세상을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려면 이 자연이 함께 살아 있어야 되는데 이 대자연이 균형이 깨지면 지금 지구 온난화, 기후변화 때문에 그 또 경고로 지금 코로나19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연을 보호하고 자연을 사랑해서 잘 더불어서 유지돼야만 우리 사람들도 여기서 힐링을 하고 또 휴식을 취하고 또 치유를 받고 이렇게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좋은 세상이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우리 겨울나무와 관련된 시 한 편 낭송해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겨울나무, 김수잔. 봄, 여름 고이 가꾼 순정, 정열의 가을 사랑에 다 퍼주고 앙상한 뼈만 남았다. 싱싱 불어대는 칼바람에 윙윙 울부짖는 애처로운 가지들, 서로 여윈손 흔들면서 위로의 눈인사 나눈다. 흐르는 생명줄 굳게 잡고 하늘 향한 뿌리 나래짓으로 무언의 진한 사랑 고백은 따뜻한 봄 활짝 필 때 예쁜 얼굴 마주보며 더욱 사랑하잔다. 땅속 뿌리의 나래짓 들리는가 저 아린 울림을. 네, 이것으로 집콕 라이브 스페셜 마치겠습니다. 저는 중미산 자연휴양림의 솔솔 솔바람 스페셜가 이남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